네, 이번에는 어렵고 복잡한 뉴스를 보다 쉽고 재밌게 만나볼까요? 탐나는 제주 목요일의 코너 알고 팡보고 팡팡 뉴스 이어갑니다. 제주팟닷컴의 고재일 기자님, 이번 주도 키워드 정하는데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도지사의 유행어네요. 이번 주도 이분이 등장하시는군요. 네, 정성을 다하는 탐나는 항공의 비즈니스 클래스 팡팡 뉴스입니다. 별로 어렵진 않았습니다. 항상 이분이 뉴스를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요. 네, 우스갯소리로 그 도민들 사이에서 이 유행하는 원희룡 도지사의 유행어 가운데 아마 다만 이게 아닐까 싶은데요. 최근에 원지사님이 아마 새로운 유행어를 하나 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바로 죽이든 살리든 요거 같은데요. 제2공항을 정상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제2공항 정부가 죽이든 살리든 알아서 해라라는 발언을 처음 했는데요. 이 이후에 각종 매체와의 인터뷰 또는 공개 발언에서 이 표현이 굉장히 자주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제 하루에는요, 이 표현이 공개적으로 2번이나 나왔는데요. 도의회 본회의 현안 질의에 나선 홍명환 의원에게는 죽이든 살리든 대통령이 결정해야 한다라고 답을 했고요. 이후에 또 저녁에는 KBS 뉴스 대담에 나왔는데 이 대담에서도 마지막 멘트로 같은 말을 또 남겼습니다. 네, 이 공항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면 살리는 것이고 백지화하면 죽이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발언 수위가 좀 아슬아슬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찬반 논란 이후에 이 정상 추진 여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미 원지사가 이 제2공항 이슈를 정치적 쟁점으로 끌고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날이 선 발언, 어떻게 보면 일면 예상된 수순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원지사의 이 공세가 지금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월요일에는 이 제2공항 반대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제주를 찾은 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에게 일부의 목소리만 듣고 선동하지 말기를 바란다라면서 1대1 토론을 제안해 관계자들에게 원성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 본격적인 대권 전국에 앞서서 이 제2공항 문제를 죽이냐 살리느냐라는 그런 어떤 정치적 프레임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도민 여론조사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그런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청산읍 일대에 투기가 있었는지 전수조사를 하겠다 원지사가 밝히기도 했었죠. 이건 어떻게 해석이 되고 있을까요? 네, 지난 월요일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제주판 LH 사태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제2공항 예정지에 대한 제주도 공무원들의 투기 여부를 조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바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조사 대상 자체가 현직 제주도 공무원으로 한정돼 있다 보니까 예정지 발표 시점에 근무를 했었던 퇴직자 등은 조사할 수 없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이게 또 단순히 명부를 대조해가지고 하나씩 보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보니까 친인척이라든가 차명계좌 같은 이런 것들은 지금 파악할 수 없다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2015년 제2공항 예정지 발표 당시 이 시기를 앞두고 외지인들의 토지 거래가 굉장히 폭등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관련해서 정부 부처라든가 용역기관 등의 데이터를 지자체인 제주도가 확보할 수 없다는 점 역시 구조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보여주기식이 아니었냐는 비판이 나올 것 같네요.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폐가의 변신은 무죄.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정부가 인증하는 집값을 주택 공시 가격이라고 하죠. 이 주택 공시 가격으로 세금 부과는 물론이고요. 기초연금이라든가 건강보험료 이런 산정의 자료로 이렇게 활용이 되는데요. 엊그제 정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 가격 때문에 이게 일부 지역에서는 좀 급등 양상을 보이면서 지금 반발의 목소리가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과는 별개로 제주도가 지난 1월 25일에 정부의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자체 검증을 해봤는데 47건의 오류가 확인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 1,134곳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왜곡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공시가격 발표 동결과 전면 재조사를 지금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표준주택으로는 산정해서는 안 될 어떤 버려진 폐가, 빈집 등이 이게 반영이 됐다는 건데요. 표준주택의 공시가격 산정이 이렇게 명확하지 않고 오류투성이인데 공동주택은 오죽하겠느냐라는 게 지금 제주도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모든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을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표본을 정하는 거잖아요. 이번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지적이 됐을까요? 네, 약간 좀 황당한 사례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폐가나 빈집을 이 표준주택으로 삼은 경우가 18건이 확인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 폐가나 빈집 때문에 주변에 있는 335곳의 개별주택 가격이 왜곡된 것으로 지금 제주도는 보고 있고요. 무허가 건물이 과세 면적으로 포함되거나 또는 제외되는 경우가 16건으로 확인돼서 관련한 427곳의 개별주택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또 일반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카페라든가 사진관, 음식점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또한 표준주택으로 산정하면서 215곳의 개별주택 가격이 잘못 공시된 것으로 제주도는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60억 원짜리 좀 호화주택, 이게 표준주택이 되면서 인근 주택의 공시가격이 덩달아 오르는 사례도 있었다라고 제주도는 설명했습니다. 네, 관련해서 정부의 입장 표명도 있었죠. 네, 하필 이 부분이 이 업무가요. 지금 요즘 제주도와 굉장히 각을 세우는 정부 부처, 국토부 소관 업무더라고요. 국토부가 어제 반박 자료를 냈는데요. 표준주택의 산정 등은 이건 정부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제주시와 서귀포시와 협의를 통해서 선정한 것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우리 혼자만 잘못한 게 아니다라는 것인데요. 양행정시가 보유한 건축물 대장 그리고 지방세 과세 대장에 기초해서 이루어진 조사라는 건데요. 표준주택으로 선정됐다는 폐가 4채 가운데 2채는 실제 폐가로 확인되면서 이후에 표준주택에서 제외했다고는 하는데 나머지 2채는요. 폐가가 아니라 단순히 비어있는 집,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가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또 지자체 협의를 거치지 않고 무허가 건물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할 수 없다라면서 제주도의 주장을 반박했고요. 60억 원짜리 아까 초고가 주택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가격 산정에 활용된 바가 없다.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네, 누구 탓이냐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공시가격 산정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판결문의 온도, 그제 역사적인 판결문이 나왔잖아요. 관련 소식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판결문이 정확히 온도계를 찍어보니까 36.5도, 인체의 체온이 나왔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자는 기사로 말하고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가슴을 울리는 판결문이 지금 도민사회에서 화제입니다. 지난 16일에 제주지방법원에서 이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형을 선고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던 중에 행방불명된 13분 그리고 수용인 등 339명에 대한 재심 선고가 이루어졌는데요. 장찬수 부장판사라는 분의 판결문이 이게 굉장히 좀 가슴 뭉클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좀 읽어드리자면요. 국가가 완전한 정체성을 갖지 못했을 때 피고인들은 목숨을 빼앗겼고 자녀들은 연좌제에 갇혀 살아왔다. 과연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삶을 살아냈는지, 국가는 무엇을 위해 그리고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를 몇 번씩 곱씹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다만 오늘의 선고로 피고인과 유족에게 더 씌워진 굴레가 벗겨지고 고인이 된 피고인들은 저승에서라도 이제 오른쪽 왼쪽 따지지 말고 낭푼에 담은 지슬밥에 만홍지뿐인 밥상이라도 그리운 사람과 마음 편하게 둘러앉아 정을 나누는 날이 되기를, 그리고 살아남은 우리는 이런 일이 2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언제면 좀 이런 가슴 울리는 기사를 쓸 수 있을지 참 부럽기만 합니다. 다시 들어도 정말 뭉클해집니다. 이 4.3의 완전한 해결로 이젠 제법 속도를 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반가운 소식이 하나 더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4.3 사건 문제 해결에 이 중요한 전개가 될 법적 근거 또 마련이 됐습니다. 수용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재심 조항을 신설하고요. 그리고 희생자에 대한 국가 피해보상 근거를 명시한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이날 또한 국무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진상규명이라든가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일괄해서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를 할 수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희생자들의 피해보상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도 지금 함께 진행되고 있어서 용역 결과 나오는 대로 추가 입법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너무나 반가운 소식인데요. 하지만 아직도 명예를 회복하지 못한 행불인 수형 희생자가 2,000명이 넘게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루빨리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이 좀 더 머리를 맞대고 발빠르게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